나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물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경험을 했다. 단순히 겁이 많아서가 아니다. 그날 내가 본 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무언가였다. 당시 나는 29이었고 전라남도 곡성 쪽으로 현장 일을 다니던 중이었다. 그 지역은 산이 많고 사람보다 안개가 더 자주 머무는 곳이었다. 그날도 오후 늦게까지 공사 현장을 둘러보다가 근처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펜션 주인이 내게 말했다. 오늘 밤엔 저수지 쪽 가지 마요. 물이 뒤숭숭해서 요 며칠 다들 불안해하거든. 그때는 무슨 미신쯤으로 들렸다. 여름철이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늘 있었고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런 걸 귀신 탓으로 돌리곤 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말 이후부터였다.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안개가 너무 짙어졌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몇 미터 앞도 뚫지 못했고 내비게이션 화면조차 희뿌옇게 빛만 번졌다. 그 와중에 라디오가 지지직하며 끊겼다. 전파 문제라 생각했지만 뭔가 기이했다. 차 안이 너무 조용해진 순간 갑자기 창문에 탁탁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비는 아니었다. 빗방울보다 묵직하고 일정한 리듬이었다. 나는 창문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뭐야, 나뭇가지인가? 그런데 그 소리가 정확히 내 머리 옆 창문에선 들렸다. 탁, 탁, 탁. 마치 누군가 손끝으로 두드리는 듯한 규칙적인 소리.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차를 세웠다. 문을 열고 바깥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나뭇가지도 없고 사람 그림자도 없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던 순간 저 멀리서 철벅하는 물소리가 났다. 저수지였다. 도로 옆에 나지막하게 내려다 보이는 고요하고 넓은 수면. 그때까지도 난 그저 누가 낚시라도 하나 보다 했다. 하지만 그 물가 쪽엔 아무도 없었다. 사람 그림자 대신 희미하게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불빛을 비춰보니 그것은 오래된 구명조끼였다. 물 위에 떠 있었는데 이상하게 사람 모양으로 휘어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구명조끼가 쓱 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그게 천천히 내려앉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밑에서 끌어내린 듯한 움직임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제야 귀에 들려온 건 물 위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숨소리였다. 헉, 헉, 헉. 그건 사람의 숨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혹시 사람이 빠졌나 하는 생각에 차에서 내려 저수지 쪽으로 다가갔다. 저수지 주변은 가로등 하나 없었다.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레 내려가는데 내 발밑에서 뭔가 구워지는 감촉이 느껴졌다. 발을 빼보니 흙이 아니라 진흙이었다. 축축하게 젖은 땅에서 썩은 냄새가 올라왔다. 비린내와 함께 오래된 젖은 나무 냄새 같은 것. 그 냄새는 이상하게 익숙했다. 예전에 물가 근처에서 본 떠오른 시신 근처의 냄새와 비슷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누구세요? 거기 사람 있습니까?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대신 들린 건 또다시 철벅철벅하는 물소리. 그런데 이번엔 소리가 내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플래시를 흔들며 수면을 비췄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검은 머리카락이 보였다. 순간 숨이 멎었다. 머리카락이 천천히 움직이며 물결에 따라 흔들렸다. 그러다 갑자기 쓱 하고 아래로 끌려 들어갔다. 그때 내 손전등이 꺼졌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나는 몸이 굳은 채로 서 있었고 그때부터 주변 공기가 달라졌다. 바람이 없는데 나뭇잎이 사락사락 흔들리고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영수야. 그건 분명 내 이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나는 곡성 사람이 아니었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었다. 목이 메이고 입이 말랐다. 천천히 뒤를 돌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오직 희미한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나무 사이로 쓱 하고 사라지는 게 보였다. 그 손은 너무 하렜다. 물에 오래 담가져 있던 것처럼 색이 벗겨진 손끝이 퉁퉁 부은 모습이었다. 그때 저수지 위쪽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거기 뭐하슈? 지금 몇 시인디? 현지 어르신 같았다. 나는 거의 달리다시피 그쪽으로 올라갔다. 노인 한 분이 손전등을 들고 날 노려봤다. 거긴 요즘 가지 말라 했잖여. 거 물 귀신 들었다고 소문 안 들었슈? 나는 숨을 몰아쉬며 겨우 대답했다.
물 귀신이요? 노인은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지난달에 여기 젊은 낚시꾼 하나 빠져 죽었는디 그날도 안개가 이렇게 꼈다 하뇨. 근데 희한한 건 그 사람도 죽기 전에 누가 날 부른다 했단 말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등줄기가 식어가고 발끝은 진흙 냄새로 젖어 있었다. 노인이 덧붙였다. 그 사람 시신 건졌을 때 손이 그렇게 하셨다 카더라. 물에서 오래 있었던 손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방금 전에 본 그 손이 떠올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을 때 내 신발 안에서 물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물은 저수지의 물 냄새였다. 그리고 그 물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머리카락 한 가닥이 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와 신발 속 물을 쏟아냈다. 손끝에 닿은 머리카락은 분명히 사람의 것이었다. 굵고 축축하고 마치 방금 물속에서 나온 듯한 냄새가 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부터 모든 게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냄새였다. 샤워를 마치고도 몸에서 비린내가 났다. 하수구나 수건 때문이겠거니 했지만 냄새는 밤이 깊을수록 더 짙어졌다. 그리고 그 냄새는 저수지 근처에서 맡았던 그 썩은 물 냄새였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벽 너머에서 철벅 하는 소리가 났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나는 욕실 문을 열었다. 수도는 잠겨 있었다. 변기나 세면대에도 물이 없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철벅. 그건 벽 안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벽이 젖어 있었다. 손을 대보니 차가운 습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 차가움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두근두근 심장 같은 진동이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손을 떼며 비명을 질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펜션 주인에게 물었다. 혹시 여기 벽 안에서 물 새는 데 있습니까? 그녀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뇨, 이 방은 며칠 전까진 다른 손님도 묵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나는 충동적으로 물었다. 혹시 이 근처 저수지에서 사람 죽은 일 들은 적 있으세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그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나는 어젯밤 만난 노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 사건 저도 알아요. 7월 초였어요. 낚시꾼 하나가 밤새 있다가 실종. 근데 시신을 건진 게 사흘 후였어요. 물속 깊은 데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다. 그 사람 죽기 전날 밤에도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 했대요. 그 말을 듣자 내 머릿속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저수지에서 들린 목소리. 영수야. 그건 분명 내 이름이었다. 나는 커피를 쏟을 뻔했다. 펜션을 나와 일을 보러 나갔지만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다. 신호등 앞에 서 있을 때 내 시야 한쪽에 무언가 스쳤다. 거울 속이었다. 차의 사이드 미러에 내 뒤쪽에 서 있는 누군가의 형체가 비쳤다. 고개를 돌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미러 속엔 아직 남아 있었다. 머리카락이 젖은 희미한 사람의 그림자. 나는 급하게 엔진을 걸고 그 자리를 떠났다. 며칠 뒤 나는 곡성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로 올라온 내내 비가 내렸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이상하게도 철벅 저수지 물소리처럼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숨이 막혔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새벽이었다. 짐을 풀고 씻으려는데 욕실 거울이 서늘하게 김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무심코 손으로 김을 닦았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나 말고 다른 그림자가 보였다. 내 어깨 뒤쪽, 바로 내 옆에. 길게 늘어진 머리, 축축이 젖은 어깨,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로 선한 여자.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거울 속엔 여전히 그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욕실 문을 닫았다. 손이 떨려서 문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꿈이야. 그냥 착각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머리카락이 젖은 듯한 냉기가 내 목덜미를 스쳤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욕실 거울에 물방울 자국이 생겼다. 분명 밤에는 닦아놨는데 다음 날이면 항상 같은 위치에 같은 패턴의 자국이 있었다. 손자국 같았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거울을 긁은 듯한 형상. 처음엔 내가 무의식 중에 만진 거겠지 했다. 하지만 어느 날은 그 손자국이 내 이름을 따라 쓰여 있었다. 영수. 그걸 본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욕실 문을 열지도 못한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날 이후로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물속에 있는 듯 숨이 막히고 귓가에는 누군가 속삭였다. 왜? 불렀어? 내 이름을 불렀잖아. 나는 점점 제정신을 잃어갔다. 회사 동료들이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물을 정도였다. 눈 밑은 시커멓게 꺼지고 자꾸 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귀를 막아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철벅, 철벅. 그 소리는 어느새 내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밤마다 나는 창문을 닫아도 욕실 문을 걸어 잠가도 어딘가에서 물소리가 새어나왔다. 처음엔 그것이 욕실 배관에서 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소리의 근원이 밝혀졌다. 내 침대 아래. 이불 밑에서 물이 고여 있었다. 발끝이 차갑게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 물 속에는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짐을 싸서 그날 바로 곡성으로 내려갔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저수지와의 관계를 알아야 할 것 같았다. 곡성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유리창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 물방울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았다.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기어올랐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귓가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영수야, 왜 날 부른 거야? 버스에서 내리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곡성의 아침은 늘 안개가 깔려 있었지만 이번엔 그 안개가 내 주변만 감싸고 있는 듯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축축한 냄새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그 냄새는 분명 그 저수지의 냄새였다. 펜션으로 향하는 길은 낯설 정도로 조용했다. 개 짖는 소리도 사람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가끔 바람에 나뭇잎이 스칠 뿐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 일이 끝나지 않으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펜션 주인은 나를 보자 깜짝 놀랐다. 아니, 또 오셨어요? 그 일 이후로 다신 안 올 줄 알았는데. 나는 대답 대신 물었다. 그 저수지, 요즘은 어떤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다. 며칠 전에도 또 사람이 실종됐어요. 그 말에 손이 떨렸다. 또요? 이번엔 마을 사람도 아니었어요. 관광객이었대요. 새벽에 사진 찍으러 갔다가 그대로 사라졌대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밖으로 나왔다. 머릿속이 멍했다. 나는 저수지로 향했다.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길목의 공기, 바닥의 습기, 온몸을 감싸는 냄새가 그곳으로 이끌었다. 저수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 몇 명이 제 방 아래쪽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무슨 일인가요? 한 중년 남자가 말했다. 낚싯대랑 신발이 하나 떠내려왔어요. 경찰도 불렀어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검은 고무신 한 짝이 둥둥 떠 있었다. 물 위를 천천히 돌며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따라다니듯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때였다. 철벅. 물속에서 무언가 올라왔다. 순식간이었다. 머리카락 한 줌이 수면을 뚫고 나왔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누군가 내 다리를 붙잡을 것 같은 공포감이 몰려왔다. 그때 경찰관이 도착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문 채로 물가를 한참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여기 또야? 그 말 속에는 지친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는 내게 물었다. 혹시 목격하신 거라도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내 눈은 저수지 수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물결 사이로 흰 무언가가 떠올랐다. 처음엔 봉지나 스티로폼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알아챘다. 그건 손이었다. 푸른빛이 감도는 손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손끝이 내 쪽을 향해 있었다. 내 몸은 굳었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 손은 금세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경찰관이 손전등을 비췄지만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물이 깊고 탁해서. 그가 말했지만 나는 확신했다. 그건 내가 본 그 손이었다. 밤이 되자 펜션으로 돌아왔다. 불을 켜두었는데도 방 안은 이상하게 어두웠다. 벽에 걸린 거울이 내 시선을 끌었다. 그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축축이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때 문이 끼익하며 열렸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바람 한 점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보다 빨리 물소리가 들려왔다. 철벅, 철벅. 그 소리는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바닥이 젖기 시작했다. 발밑이 축축했다. 물은 어디선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 위로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히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녀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침대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 같았다. 나, 내 이름 안 불렀어.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검게 파인 눈동자 사이로 하얀 얼굴이 드러났다. 네가 날 불렀어. 그 목소리는 공기처럼 얇고 그러나 분명히 내 귀 속에 박혔다. 그날 나한테 손 내밀었잖아. 순간 기억이 스쳤다. 저수지에서 봤던 그 구명조끼. 그날 나는 분명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형체를 보며 손을 내밀었다. 잠깐만요. 그때 분명 그렇게 외쳤다. 나는 그저 구조하려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걸 부름으로 들은 거였다. 그날 너도 내려왔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문손잡이가 미끄러워 잡히지 않았다. 손에 닿는 건 차가운 물뿐이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다. 펜션 아닌데 방 안이 완전히 저수지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물 위에서 내게 다가왔다. 눈앞에 와서 멈췄다. 같이 가. 그 말과 함께 내 발목을 잡았다. 그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숨이 막히고 시야가 검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지더니 입술이 내 귀에 닿았다. 왜 날 두고 갔어? 그 말과 함께 모든 게 어둡게 꺼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다. 경찰관이 곁에 서 있었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펜션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방 안에 물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건넨 비닐봉지 안에는 젖은 머리카락 한 움큼이 들어있었다. 이게 당신 옆에서 발견됐어요. 이건 누군가의 것이겠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머리카락이 아직도 젖은 채로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다. 눈을 감으면 꼭 그 물 위에 떠있던 그 여자가 떠올랐다. 아니, 여자라고 해야 할까. 형체는 사람 같았지만 그게 사람이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눈동자 없이 새카맸던 얼굴, 움직이지 않는데 분명히 나를 바라보던 시선. 며칠 동안 난 곡성을 떠나지도 저수지에 다시 가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머릿속에 계속 그곳의 물소리가 들렸다. 밤마다 귓가에서 척! 척!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심지어 샤워기 물소리만 들어도 그때의 그 차가운 냄새가 다시 느껴졌다. 그게 환청이라는 걸 알면서도 난 그 소리에 이끌렸다. 결국 3일째 된 날 밤 난 다시 차를 몰고 그 저수지로 향했다. 곡성 읍내에서 그곳까지는 차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길이 길게 느껴졌다. 헤드라이트가 절하는 도로 양옆으로는 안개가 자욱했고 라디오에선 갑자기 신호가 끊기더니 정체불명의 잡음만 들렸다. 지지직, 찌익. 볼륨을 줄이려 손을 댔는데 순간 라디오 속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려줘. 그 목소리는 분명 들렸지만 동시에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차창 밖으로 찬바람이 확 밀려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바로 옆 좌석에 앉은 듯한 기분이었다. 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차 안에는 누군가 젖은 발로 들어온 듯 바닥에 물자국이 남아있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도로 옆에 세웠다. 숨을 고르며 다시 후사경을 봤다. 안개 사이 멀리서 뭔가가 서 있었다. 희미하게 여자의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실루엣이. 이건 그냥 착각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면서도 내 발은 이미 문을 열고 있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냄새는 저수지의 흙냄새, 썩은 물의 비릿한 향, 그리고 오래된 시체에서 날 법한 냄새였다.
그렇게 걸음을 옮기자 발밑에서 쩍 하고 물이 밟혔다. 비도 안 왔는데 길 전체가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젖은 길은 저수지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길 끝에서 나는 뭔가를 봤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멀리 닿은 곳? 물가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완전히 덮고 있었고 흰 원피스가 젖은 채로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의 발밑에서 검은 물이 피어올랐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이. 난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그 여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없었다. 그 자리에 까만 구멍 같은 것만 있었다. 그런데 그 구멍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난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몸이 굳었다. 그녀가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발이 닿을 때마다 척 소리가 났고 그 소리와 동시에 내 머릿속이 울렸다. 척, 척, 척. 돌려줘. 그녀의 입이 열리며 같은 말이 반복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은 입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렸다. 너무 선명하게 내 기억을 두드리듯이. 돌려줘. 돌려줘. 그때 문득 내 왼쪽 주머니 안에서 뭔가 차가운 게 느껴졌다. 손을 넣어 꺼내보니 그날 저수지에서 주웠던 반지였다. 그 반지 위에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정연.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정연은 몇 년 전 이 저수지에서 실종된 여자 이름이었다. 난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었다. 당시 애인과 다투다 이곳에서 뛰어들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시신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었다. 그녀가 내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손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건 내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난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내밀었다. 그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리고 그녀가 내 손을 잡는 순간 온몸이 차가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숨이 막히고 귀에서 물소리가 울렸다. 눈을 떠보니 난 저수지 안에 있었다. 주변은 새까맸고 아래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내 앞에서 그 여자가 웃고 있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같이 있자. 그 말이 끝나자 내 머릿속은 새하얗게 끊겼다. 숨이 막혔다.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주변은 어둡고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차가운 물이 내 코와 입으로 밀려 들어왔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내 몸을 부드럽게 끌어올리는 것 같았다. 눈을 떴을 때 난 저수지 둑 옆에 누워 있었다. 입에서는 흙냄새가 났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옷은 젖어 있었지만 주변은 건조했다. 물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난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는 도로에 그대로 서 있었다. 문이 열려 있고 시동은 꺼져 있었다. 핸들 위에는 내가 만지던 반지가 있었다. 물에 빠졌는데 반지는 여전히 내 차 안에 있었다. 그걸 보자 머리가 아찔해졌다. 내가 진짜 물에 빠졌던 건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수지 표면은 잔잔했고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다. 그런데 그 물 위에 뭔가가 떠 있었다. 사람 같았다. 머리카락이 길게 퍼져 있었고 하얀 옷자락이 물결에 따라 흔들렸다. 난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물 위의 형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내 얼굴이었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내가 물 위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럼 지금 난 누구였을까? 같이 있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그 소리가 내 입에서 나왔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그때 깨달았다. 난 저수지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걸. 이건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그 순간 물 위에 나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내 발밑에서 물이 번지듯 차올랐다. 둑 위였는데 물이 생겨났다. 그 물은 내 발목을 덮고 허리까지 차올랐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살려줘.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주변은 너무 고요했다.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처럼. 눈앞에서 반지가 떨어졌다.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반지가 바닥에 닿자 다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됐어. 그 말과 함께 물이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난 다시 땅 위에 서 있었다.
물도 여자의 형체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저수지 위에 희미하게 뜬 달빛만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그곳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달쯤 지나서 들은 소식에 피가 얼어붙었다. 곡성 저수지 인근에서 시체 한 구가 발견됐다고 했다. 경찰은 수년 전 실종된 여성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 이름은 정연이었다. 그리고 기사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손에는 반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 반지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정연 앤 도윤. 그건 내 이름이었다.